어, 자, 저희가 이제 그 실습을 하실 때 오라클을 설치를 하셨으면 오라클을 관리할 수 있는 거나 오라클 명령어를 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필요한데 SQL 디벨로퍼는 한 줄 단위로 하죠. 그래서 그 관리하거나 처리할 때 되게 힘들어요. 데이터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실 때는 이런 관리 툴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이제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 그 SQL 디벨로퍼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SQL 디벨로퍼 20점에 버전 좀 올라갔네요, 많이.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하실 때는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걸 선택하시면 여기 이제 그 같은 윈도우인데 with JDK 파일 뭐 included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면, 포함됐다는 게 아니면 자바를 자꾸 찾아요. 찾으니까 이렇게 요거 포함된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냥 있기 때문에 그냥 실행이 됩니다. 용량은 이제 500메가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은 얼마 안 걸리네요, 다운받은 때. 그리고 압축을 푸시면 돼요. 그리고 압축을 푼 상태에서 SQL developer.exe 파일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시고요. 예전 설정한 게 있으면 불러올까요? 라고 물어봐요. 자, 이제 DB랑 접속을 해야 돼요.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DB랑 접속을 해야 되는데 왼쪽에 접속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오라클 접속 이런 게 있습니다. 됐죠? 위에 플러스 누르셔도 되는데 오라클 접속에다 오른쪽 박스 누르시면 새 접속 이런 내용이 납니다. 새 접속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는 자바 제로제로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내 컴퓨터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로컬, 로컬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언더바 한 개 붙이세요. 그 다음에 자바 제로제로라고 써주세요. 자바 제로제로 써주세요. 이렇게 이름으로 이제 접속에 대한 것을 구분하는데요. 그 다른 서버나 그러면 여기도 서버 이름 언더바 아이디 뭐 이렇게 써놓으면 그 어떤 서버에 어떤 아이디로 접속하고 있다 이런 게 금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보기 위한 텍스트예요. 아시겠죠? 예, 글씨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주면 되는데, 로컬이 내 컴퓨터입니다. 내 컴퓨터에 오라클 깔려 있어서 실행되고 있어야만 해요. 아시겠죠? 있는 거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유형은 오라클밖에 없어요. 지금 오라클밖에 없으니까 오라클 그냥 쓰면 되고요. 예, 컬러 선택할 수 있어요. 접속했을 때 뭐 파란색이나 녹색 정도 이거 쓰면 테두리가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어서 보이게 돼요. 그럼 녹색이면 우리가 작업하려는 게 맞다 이런 걸 볼 수 있으시고, 만약에 시스 계정으로 접속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니까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접속했을 때의 색깔이 달라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인증 유형은 기본값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자바 제로제로가 일반 유저이기 때문에 일반 유저에 해당되는 건 기본 유형, 롤도 기본값, 사용자의 이름은 자바 제로제로 써주시고요. 비밀번호 자바 제로제로 였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저장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저장을 안 하시면 다음에 접속하거나 특별한 일을 시킬 때 비밀번호 다시 입력하라고 시켜요. 아시겠죠? 저장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바로 접속해주고 바로 실행해준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속 유형 기본값이고요. 로컬호스트, 내 컴퓨터니까 로컬호스트고요. 포트번호 151, 그 다음에 SID가 XE에요. XE.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셨죠? 네, 정보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조그만 글자를 보기 위해서 울트라 버니시 같은 거 이렇게 접속해서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컬호스트 언더바 자바 제로제로 여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하시고 비밀번호 저장을 눌러주세요. 되셨죠? 그리고 로컬호스트고요. 151이고 XE는 그냥 디폴트 값이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비두시면 되고요. 뭔가 바꾸면, 여기 정보가 바뀌면 이제 바깥 내용으로 접속을 시도하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한번 해보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성공이라고 뜨면 얘가 뭘 한 거냐면 로컬호스트 오라클에 가서 요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해봤더니 잘 접속이 된다 이런 걸 확인한 거예요. 아시겠죠? 성공이라고 뜨셔야 돼요. 성공이라고 안 뜨고 빨간색으로 뭐 아이디 패스워드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틀린 거고요. 틀린 거고, 뭐 TNS 리스너 뭐 이게 뭐 없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없는 거예요. 서비스가 안 돌거나. 그 서비스가 또 어떻게 도는지는 아시죠? 작업 표시줄에 가셔서 작업 관리자, 거기서 이제 서비스 탭 클릭하시고 아무데나 클릭한 다음에 O 누르시면, 저희가 오라클에서 O 누르시면 오라클에서 오라클 서비스, 이게 돌고 있어야 된다. 실행 중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 오라클 서비스 X 이게 실행 중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오라클 TNS 리스너 얘가 실행 중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얘가 안 돼 있으면 뭐 TNS 리스너에 문제가 생겼다, 뭐 어댑터가 TNS 리스너 어댑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뜹니다. 메시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시면 되고, 그 성공을 하셨으면 일단은 저장하세요. 저장을 한 후에 접속을 누르면 얘가 작업할 수 명령을 줄 수 있는 이런 워크스페이스 워크,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시면 그 워크 시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작업 종이, 작업 종이를 한 개 열어줘요. 워크 시트. 그래서 워크 시트를 한 개 이렇게 열어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빈 껍대로 되어 있고, 줄이 생길 만한, 줄 번호가 생길 만한 위치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그 행토글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줄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글자가 너무 적죠? 제 거는 좀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구의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 도구의 환경 설정, 최대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크기가 가보시면 여기 환경에서 환경, 여기 뭐 인코딩 부분도 나오고요. 환경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글자 크기, 코드 편집기, 코드 편집기에 보시면 글꼴이라고 나와요. 글꼴이 나오는데 지금 12로 돼 있어요. 12. 12로 돼 있는데 저는 최대 크기가 24밖에 안 돼요. 24로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지금 얘가 24예요. 이렇게 되는 게 24고요. 그 오라클은 빼기 2개가 주석이에요. 얘가 주석입니다. 이렇게 이제 빼기 2개 하시면 주석. 아시겠죠? 글자 크기를 지금 24로 만들어 놨어요. 24. 요게 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석은 SQL 디벨로퍼의 주석은 그 회색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가 녹색이에요. 지금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속 색깔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녹색으로 접속이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 해서 연결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 빼기 2개가 주석이에요. 주석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환경 설정하고 연결만 잘 됐으면 나머지는 그 구글링이 해결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카페 네이버닷컴 웹장 매니아 쪽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요거 해놨게요. 지금 카페는 2013년부터 했네. 2013년 4월 9일인데 요거 지금 그 학생들 자료 공유용으로 만든 거예요. 카페를 뭐 홍보하고 이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면, 그 맨 다음을 한번 눌러서 11페이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긁어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 실행하시면 다 실행이 되세요. 그 빼기 2개는 이제 주석 처리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빼기 2개 표시는 실행되지 않는 주석입니다 라고 이제 써 있죠. 그래서 앞에 빼기 2개가 있으면 그 줄이 전부 다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는 거고, 사용자 만들 때 create user 사용하시면 되고, 권한 부여할 때 grant 사용하시면 되고, 그 grant의 반대가 revoke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뭐 그냥 지우면 되죠. 그냥 드랍 유저 해서 지워버리시고, 지울 때 캐스케이드라고 지우면 얘가 갖고 있는 거 모두 다 지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비밀번호 변경도 있어요. 알터 되시겠죠? 알터 유저, 알터가 이제 수정하다, 고치다 이런 뜻인데, 그 사용자를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 계정인 경우에는 자기 비밀번호는 자기가 고칠 수 있고요. 여기가 시스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다른 계정도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자기 계정 비밀번호는 자기가 바꿀 수 있는데, 그 다른 계정인 경우에는 그 다른 계정으로 막 내가 만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비밀번호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시스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고 그 다른 사람 거를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유저에서 비밀번호 바꾸고 싶은 사람 아이디, 그 다음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거 게시판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게시판. 그러면 이제 뭐 create 명령, 게시판 만드는 게 create 뭐 보드 쓰시고 엔터 쳐보시면 create 테이블 정도 쓰셔야 되겠네요. create 중간에 테이블 뭐 보드, 이거 MySQL이랑 똑같죠? 써보시면
그 뭐 스키마 돼 있고요. 게시판 데이터입니다. 게시판 스키마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게시판 스키마 클릭해 보시면 스키마 자체가 크리에이터 드랍 크라이트가 붙어 있는 게 스키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비밀번호를 운영을 안 하는 이제 일반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게시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긁으시면 돼요. 빼기 2개부터 이렇게 빼기 2개부터 셀렉트해서 가는 데까지 복사하시는 거죠. 요거 데이터베이스 밑에 글이 몇 번 글인지 그냥 제가 URL을 복사해서 붙여두기 할게요. 붙여두기 여기에요. 좀 크게 네. 이렇게 되세요. 5208입니다. 5208 됐죠? 네. 이렇게 찾으시면 여기 이제 이거 볼 수 있으시고요. 그 보드 스키마에 해당되는 거 볼 수 있으시고, 그 스키마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데 이제 앞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구조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 이게 이제 스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셀렉트까지 복사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SQL 디벨로퍼에 오시고요. 여기다가 엔터 치고 컨트롤 V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명령문 다 쳤어요. 이제 한 줄 단위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겠죠? 이거 지금 오라클의 스키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MySQL에서는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걸 쓰세요. 1, 2, 3, 4 증가시킬 때. 그런데 오라클에는 오토 인크리먼트가 없어요. 없어서 시퀀스라는 객체를 써요. 객체. 걔는 1, 2, 3, 4 계속 증가시켜주면서 번호를 주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시퀀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테이블은 보드, 그래서 드랍, 원래 그 보드가 있으면 깔끔하게 지우고 시작하자, 뭐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왜냐면 구조를 조금씩 바꾸잖아요. 그럼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냥 드랍 시키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여기 크레이트 문장을 보면 지금 테이블이 보드라는 테이블에 넘버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라이트 데이트 있고 히트가 있구나 라는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자꾸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구조를 그냥 바꾸기 편하게 그냥 뚜닥뚜닥 바꿔버리면 나중에 구조를 어떻게 돼 있지 이런 걸 크레이트 테이블로 확인할 수가 없으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드랍 시키고 다시 만들고 또 드랍 시키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드랍 테이블과 드랍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데, 테이블도 객체, 테이블 안에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 히트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객체라고 얘기하고요. 시퀀스도 객체. 그래서 시퀀스와 보드는 서로 상관이 없는데, 보드에서 글번호 할 때 얘한테 글번호를 받아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드에서 계속 증가되는 번호를 받고 싶으면 시퀀스한테 다음 번호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제가 다음 번호를 줘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 자, 테이블에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 MySQL이랑 거의 비슷한데 타입이 별로 그 타입에 해당되는 게 틀릴 수도 있고요. 그 바케라타2 이런 거 없습니다. 오라클에는 바케라타2가 있는데 이 MySQL에는 바케라타2 이런 게 없어요. 없으신데, 그 오라클에서 맨 처음에 바케라타까지 쓴 거는, 여기까지 쓴 거는 2000자까지만, 바케라타2라고 쓴 거는 4000자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냥 문자열 타입입니다. 밸리어블 캐라타, 변경이 되는 문자열, 이런 거입니다. 아시죠? 이런 걸 문자열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게 글자 크기입니다. 요 형태는 MySQL과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죠? 동일하시고, 그 넘버 타입인데 프라이머리 키 이런 지정하는 것도 MySQL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오토 인크리먼트 막 이렇게 쓰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오토 인크리먼트 대신에 여기 이제 create 시퀀서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 시퀀서 만드는 게 보이시죠? 시퀀서 만들어라. 얘가 1, 2, 3, 4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서트 할 때 시퀀서한테 다음 글번호를 달라고 이렇게 쓰면 다음 글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버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요. MySQL에서는 넘버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1, 2, 3, 4 증가가 되는 반면에, 그 오라클에서는 시퀀스라는 객체를 써서 다음 글번호를 주세요 라고 지정을 한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드랍은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드랍 시키면 오류가 난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드랍은 있어야 드랍이에요. 없으면 오류 난다. 그럼 크레이트는 되겠죠? 크레이트는 데서 아무데나 커서를 깜빡이게 하세요. 드래그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클릭만 하세요. 클릭만 하셔서 아무데나 커서 깜빡이게 하시고 컨트롤 키 꽉 누르고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엔터를 살짝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실행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테이블이 생성됐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되셨나요? 예, 생성시키는 거는 요거 처리문만 있으면 생성시키는 거는 쉽죠. 그래서 요거 실행할 때에 여기 보시면 실행하는 키가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컨트롤 엔터 한 줄 실행, 이게 이제 전체 실행이나 블록 지정한 거, 여기 블록을 지정해서 요걸 누르면 블록 지정한 걸 실행, 그냥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는 한 줄 실행. 아시겠죠? 명령어 한 단위 세미콜론까지 실행하시고 전체 실행이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F5 단축키가 F5로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제 단축키가 뭐다 이런 거 나오시죠. 스크립트 실행은 F5.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지금 한 줄 실행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F5 누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들려는 DB가 다 완성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모든 테이블을 다 이렇게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두신 다음에 F5 누르면 내가 프로젝트 실행하려는 모든 DB가 다 세팅이 완료된 상태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뭐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라이트 히트로 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DB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퀀서 필요하죠? 그래서 시퀀서에다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엔터. 이제 한 줄 실행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시퀀서가 생성되었습니다 하고 나오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DB에 해당되는 내용을 집어넣으라고 해요. insert into board, number title, content writer 썼는데 MySQL과 다른 점. MySQL과 다른 점 찾아보세요. 이 넘버가 들어가 있다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시퀀서를 쓴다 이게 달라요. 아시겠죠? 예, MySQL은 넘버를 안 쓴다. 근데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나머지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DB를 정확하게 잘 알고 배우시면요, 나머지는 뭐가 다르지 이런 것만 보시고 걔가 뭔지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기본 쿼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인서트 할 때 오라클과 MySQL은 다르다 이런 것을 좀 이제 기억하고 계시고요. 인서트 하자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제 커밋하고 롤백은 똑같이 있어요. 커밋은 데이터가 바뀐 인서트,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커밋 시켜서 완전 적용시킨 걸 하셔야 되는데, DB에서는 내가 데이터 깔짝깔짝하면서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적용해 버리면 나중에 잘못된 데이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한 번 정도의 확인을 걸쳐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인서트를 막 했는데 인서트 한 내용이 자바에서는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커밋을 시켜야 그때 확인이 된다.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막 돌리잖아요. 분명히 나는 오라클 DB 접속해가지고 DB에다 집어넣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커밋을 안 시키면 DB 접속할 때는 보이는데 자바 프로그램을 돌리면 안 보인다고요. 데이터가. 그거는 이제 완전히 적용시키는 커밋을 안 시켰기 때문에요. 그래요.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트랜잭션 처리라고 얘기해요. 트랜잭션 처리, 전달하는 처리를 하는데 커밋을 하거나 롤백을 하거나,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이제 롤백 이렇게 시키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커밋이나 롤백을 이제 트랜잭션 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밋에서 완전 적용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에 의해서 데이터를 확인하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죠? 한 개 한 개 치면서 했어요. 이거 좀 뭐가 고쳐야 되는데, 데이터 고쳐야 되는데, 뭐 구조를 고쳐야 되는데, 고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고치고 나서 F4를 누르라고요. F4를 누르면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드랍, 삭제, 생성, 그 다음에 한행 삽입됐고, 커밋 완료됐고, 데이터 나오는 것까지 한 큐에 해결이 된다. 되시나요? 오류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SQL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지금 사용해서 쓰는 거, 만들어서 DB 테이블 만들고 크리에이트해서 만드는 것을 이제 스키마라고 얘기하고요. 그 뒤에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데이터가 우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할 때는 드랍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만들고,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완전 시킨 다음에 확인하는 이런 처리, 일련의 처리를 하시면 F4만 누르면
드랍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크레이트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샘플 데이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 드랍 커밋 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한꺼번에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만들 때 저거를 한 파일로 전부 다 만들어 놓으면, F4 딱 누르면 그 프로젝트 할 수 있는 DB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겠죠? 예. 이런 걸 이제 스키마 관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라클 같은 데 보면 스키마라는 말이 입에 안 달고 이제 조금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 좀 귀에 익으셔야 되고, 이런 게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스키마는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생겨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크리에이트해서 테이블까지 전부 다 만드는 것은 이제 그 내부 스키마라고 얘기해요.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데이터가 처리가 되지, 이런 걸 쓰는 것은 이제 개념 스키마라고 얘기하고요. 화면을 보면서 사용자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외부 스키마라고 얘기해요.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지가 스키마예요. 이해되시겠죠? 스키마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쓰시는데, 저장해 볼게요. 저장 컨트롤 S 눌러서 다운 밑에 DB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는 뭐 밑에 이렇게 메뉴에서 저장하는 위치를 찾는데, 여기다 풀다운 메뉴로 밑으로 내리시면 D 드라이브나 F 드라이브 나오시고요. 저는 다운 밑에 여기 DB에다 저장할게요. 여기다 이제 게시판이니까 그냥 보드라고 쓰면 되고요. 보드 BOARD 보드라고 쓰면 확장자가 .SQL이라고 붙어요. 이게 SQL 문장입니다. 라고 이제 돼 있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여기 위치를 다운 밑에 DB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DB라는 폴더 정도 한 개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밖에다가 그 다음에 화면 지금 게시판에 된 거니까 보드라고 썼고요. 확장자는 SQL로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있어요. 저장하고 있어요. 저장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되시고요. 요 스크립트를, 열려져 있는 스크립트를 닫으면요, 얘를 다시 열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 중에 파일 밑에 오픈 파일이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여기 DB라는 탭이 보이세요? DB 클릭하시고요. 보드.SQL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시면 열려요. 이렇게 여시면 맨 오른쪽에 접속이 안 된 상태로 여는 거예요. 접속이. 키보드를 쳐봐야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를 밑으로 내리면 여기 접속하는 게 나와요. 예, 클릭하시면 접속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또 뭐라고 치면 자동 완성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을 시켰다 이겁니다.